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선집중 진행자 심인보입니다. 신드롬 현상까지 일으켰던 드라마 스카이캐슬이 끝났습니다. 비지상파 방송으로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 이런 화제성 외에도 드라마에 그려진 한국 사회의 일그러진 자화상을 분석하려는 연구도 많은데요. 여러분은 드라마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드라마는 대학 입시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들여다봤습니다. 교육제도와 기득권 세습 등 다양한 면이 노출됐죠. 시청자들이 악마와 손잡더라도 아이를 서울대에 보내려는 서진에게 몰입했던 건 우리에게도 그런 사적인 욕망이 있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피라미드 바닥에 있으면 짓눌리는 거고 정상에 있으면 누리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차 교수의 말에 분노하면서도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건 지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을 고스란히 반영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교육은 더 이상 신분 상승의 사다리가 될 수 없다. 드라마는 마치 이런 선언문 같기도 했습니다. 시선집중에서 스카이캐슬, 현실일까 판타지일까? 이런 제목으로 설 특집 방송을 마련해봤습니다. 명절에 너무 팍팍한 얘기 같기도 하지만요. 이게 또 현실이니까요. 과연 스카이캐슬 같은 현실에서 우리 교육의 희망은 있을까요? 같이 생각해 보시죠. 선생님, 제가 이렇게 빌게요. 우리에서 좀 다시 맡아주세요. 저 우리에서 꼭 서울의대 보내야 돼요. 의사 만들어야 돼요, 선생님. 다 감수하시겠다는 뜻입니까? 영진애 같은 비극이 생겨도 다 감수하시겠다는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네, 그럴게요. 감사할게요. 감사하고 말고요. JTBC 드라마 스카이캐슬의 주요 장면들로 시민보의 시선집중 1부 시작해봤는데요. 드라마를 즐겨보신 분들은 아마도 이 장면들이 그대로 그려지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설 특집으로 드라마 스카이캐슬을 통해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특별한 세 분을 모셨습니다. 대치동 사교육을 꾸준히 지켜봐오신 김은실 교육 컨설턴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심리상담과 부모 코칭 전문가로 활동 중이신 이성아 자람가족학교 대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공부의 신, 일명 공신으로 많이 알려주신 분인데요. 강성태 소셜벤처 공신닷컴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성태입니다. 네, 세 분 다 어떻게 이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를 좀 보셨습니까? 하도 질문이 많이 들어와서요. 아. 네. 요즘에 1.2배속 몰아보기로 그러셨어요? 인간 보듯이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즐기면서 보신 건 아니시고. 네. 다른 두 분은 어떠셨어요? 네. 저는 김은실 대표님. 아들한테 네. 브리핑 해달라고 해서 네, 대략의 네. 그 요약 정리된 네, 네, 네. 내용들은 다 네. 알고 있죠. 어떻게 강성태 대표님은 네. 보셨어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다 본 건 아니고요. 예. 일부만 봤는데 네. 일부만 봐도 다 알겠더라고요. 정말요? 워낙 주변에서 그럼요. 너무 얘기를 많아서. 많이 해주고 어. 학생들도 공신이어서 그런가요? 네. 공신이어서. 다 그냥 안 봐도 다 알아요 이제. 맞아요. 신기한 일이에요. 워낙 주변에서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군요. 예, 예. 네. 참고로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 이성화 자람가족학교 대표님은 입시 전문가가 아니시고 그렇죠. 심리상담 그리고 부모 코칭 전문가입니다. 저희가 이런 분을 모신 이유가 또 있죠. 이 드라마에서 나온 어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이런 네. 것에 관한 얘기를 저희가 좀 해보기 위해서 모신 거고, 이제 김은실 컨설턴트님하고 강성태 대표님은 그야말로 사교육의 현장에서 오랫동안 계셨던 분들입니다. 오늘 기대가 굉장히 크고요. 이번 스카이캐슬 드라마에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놀랐던 거, 아예 몰랐는데 저런 존재가 있었구나 라고 알게 된 게 사실은 입시 컨설턴트예요. 네. 특히 그 앞에 장면 들으실 때도 김주영 선생님, 김주영 쌤이라고 저희 드라마에서 나오는데, 김주영 쌤이 굉장히 무섭게 막 악마와의 거래라도 하는 것처럼 감수하시겠습니까 어머님, 막 이런 장면들이 정말 현실에서 저러나? 이런 것들을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알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떻습니까? 김은실 컨설턴트님께서는
실제로 이렇게 부모님들한테 무섭게 하세요? 하죠. 아, 합니까? 네. 예.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 네. 이렇게 하세요. 예. 왜냐하면 이제 컨설턴트라는 게 예. 모든 영역의 컨설턴트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어떤 솔루션을 바라고 오는 네. 고객들이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또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시면 뭐 되겠죠? 이런 식의 애매모호한 답을 원하지 않거든요. 아. 그래서 어느 정도 확신이 가면 예. 이렇게 하세요라고 단정적으로 솔루션을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네. 이런 식의 그 결론을 내려주는데 네. 제가 또 들어보니까 이 김주영 네. 예, 이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예. 이게 무시무시하게 들리는데요. 저도 그럼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비춰졌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부모와 학생들한테 좀 강하고 네. 확신에 찬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예, 예, 예. 근데 궁금한 게 이 드라마에 보면 강남 아파트 한 채 값을 준다고 하거든요. 네. 이제 고1 때부터 고3 때까지 대입까지 쭉 관리해주는 대가로 실제로 이렇게 고액의 컨설팅을 하세요? 저는 안 하죠. 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예. 뭐 이런 자리에 나와서 네. 얘기를 하기도 좀 안 하겠죠. 뭐 잠수를 쫙 타겠죠. 내 밥그릇을 지켜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예. 이제 전체적인 포맷은 사실 비슷해요. 그 그래요? 컨설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예. 이 아이가 로드맵을 잡아주고 네. 부족한 점이 어떤 부분인데 이걸 어떻게 수정 보완해라. 예. 이렇게 솔루션을 제공하고 네. 하는 전체적인 그 윤곽은 비슷한데 단지 여기서 이제 말하는 거는 관리의 방법 예. 또는 비용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좀 과장돼 있다. 과장도 돼 있는데요. 예. 실제로 그런 상황도 저는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 정말요? 네네. 예. 그리고 실제로 저도 뭐 비슷한 제안을 예. 받아본 적도 있고요. 아, 정말입니까? 네네. 그러니까 대치동의 컨설팅 시장에는 예. 이게 이제 요걸 조금 말씀드리면 예. 그동안에 대학 입시 컨설팅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어요. 네. 점수에 맞춰서 어느 학교를 가야 되느냐. 예. 이건 이제 뭐 수십 년서부터 있어 왔던 거고. 네. 그건 근데 이제 입시철에만 잠깐 해주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네. 근데 이제 입시 지금 여기 컨설턴트의 그 영역이 네. 컨설팅의 영역이 초중으로 하향화된 시기가 연령이 하향화된 게 예. 그게 바로 한 13년 전쯤 됩니다. 13년 전이요. 그럼 2006년 뭐 이럴 때네요. 하반기. 예. 왜 정확히 기억하냐면 예. 장본인이 저이기 때문이에요. 아, 그러세요? 네. 네. 당시가 이제 국제중 특목고로 해서 네. 굉장한 붐을 일으키던 시대였고요. 아. 강연이나 뭐 이런 데 나가면 예. 부모님들의 질문이 엄청 쏟아져 나오고 네. 강연 끝나고 집에 가려고 그러면 네. 한두 시간 뭐 못 가게 붙들고 너무 궁금한 게 많아서 그래서 이런 걸 뭐 정보를 제공하는 예. 그런 컨설턴트가 필요하겠구나. 예.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예. 수요가 이제 예측이 되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뜻이 맞는 분하고 예. 컨설팅 업체를 예. 그때 이제 열었었죠. 야, 오늘 우리가 무슨 패널분 너무 잘 모셨네요. 제대로 모셨네. 예, 초중 어린애들한테 무슨 컨설팅을 하느냐. 네. 그때 그런 시각이 대다수였었어요. 예. 대치동 엄마들조차도. 어. 그런데 이제 지금 네. 이제 13년이 지난 지금 네. 가장 어린 연령대가 네. 저를 찾아온 분이 생후 24개월 어머니도 컨설팅을 정말요? 받으러 오는 그런 현실로 지금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 이성화 건강하다고 대표님. 네. 봐야 될까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네. 이렇게 정말 많은 관심과 질문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네. 근데 한 가지 우려되는 거 조금 이걸 어떻게 봐야 되지라고 생각했던 걱정되는 지점이 어디였냐면 이 작가님이 실제로 예. 이 드라마를 쓰셨을 때는 이런 사회 이게 모두가 불행으로 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가 네. 포인트였대요. 예. 그런데 지금 다 들어오는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이거 실화입니까예요. 그러니까요. 제일 네. 궁금한 게 그거죠. 근데 지금 실화라고 김은실 컨설턴트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예. 실화라고 하면 이제 그다음에 그 아래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냐면 예. 그렇다면 나만 지금까지 넋놓고 있었구나. 그러면 우리 모두 코디와 컨설턴트를 찾아서 예. 내 아이를 몰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불안이 있다라는 부분인 불안이죠. 거죠. 그러면서 네. 학습 코디나 컨설턴트 시장이 갑자기 이 드라마 이후로 확대가 됐다 그래요. 근데 그래요? 이 작가님이 그걸 네. 본다면 네. 과연
내가 원하던 게 이루어졌어라고 네. 기뻐할까? 왜 우리 사회는 이 드라마를 보고도 그렇게,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걸 보고 조심하세요라고 했는데 그걸 모방하는 형태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한 건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강성태 대표님께서는 네네. 실제로 이 드라마 방영 이후에 예. 뭔가 좀 상담이나 의뢰가 좀 늘었습니까? 뭐 상당히 많이 늘었죠. 아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일단 예. 이 드라마에 관한 질문도 그렇고 네. 실제로 뭐 코디가 있냐 아니면 이런 제안을 받아봤냐. 예. 저는 주로 학생들이랑 뭐 인터넷 방송 이런 걸 네, 하거든요. 네. 실제 상담도 하고 네. 맨날 물어봐요. 도대체 성태형은 얼마 받았어요?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좀 돈 좀 만지셨어요? 아 저는 이제 교육봉사 시작한 다음부터 대학생 때부터 이제 네. 과외 같은 것도 돈 받고 한 적은 없거든요. 아, 근데 이제 뭐 제안을 받아보면은 예. 진짜 대단한 분들한테 오게요. 네. 그러니까 뭐 정치인, 뭐 기업인 이런 분들 이름 대면 알만한 분도 있고. 아 정말요? 이름 한번 대주시면 안 돼요? 아 그건 좀 그 네. 곤란하고. 예, 그럼 이름은 못 대시는 네. 대신에 액수는 좀 얘기해 주세요. 얼마 제안 받으셨습니까? 보통 지인을 통해서 네. 제안이 들어와요. 어떤 예. 에이전시나 아니면 뭐 제 대학 때 뭐 교수님이나 아니면 대학원 동기들 통해서 네. 이제 와가지고 오면은 네. 사실 안 한다 그래도 이제 한 번 정도는 만나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지인이고 하니까 지인 통해서 오니까. 네. 그래서 네. 처음 가가지고 학생 얘기를 좀 나눴어요. 예.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세요 하고 이제 예. 돌아가려고 네. 하는데 네. 붙잡으시더니 예. 그래도 돈 안 받는다고 하는데 뭐 차비라도 하라고 봉투를 주시더라고요. 차비로. 네. 네. 그래갖고 차비 네. 아 그래 차비 정도는 받아도 되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일단 뭐 하도 받으라 그러면 받았거든요. 예. 근데 봉투 안을 보니까 예. 5장이 들어있더라고요. 5장. 네. 5만 원은 아닐 거고. 그 수표가 5장 들어있는 거예요. 이야. 근데 차비가 아니, 네. 어떤 차를 타야 500만 원을 쓸 수 뭐.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차비로 500만 원을 줄 정도면 실제로 컨설팅을 하게 되면 얼마를 줄지는 상상에 맡겨야겠네요. 네. 그러니까 뭐 첫 만남부터 뭐 몇 억을 줄 테니까 뭐 그런 건 저도 경험해 그래요? 보진 않았고 그래서 예. 제가 그거를 예. 다음번 뭐 한 번 더 만나 준다고 해가지고 네. 다음번에 가가지고 봉투를 어. 그 집에 탁상 달력 같은 거 있는데 그 사이에다 껴놓고 이제 돌려주고 돌려주고 왔군요. 왔어요. 뭐 그때는 제가 대학생 때였거든요. 심지어 예. 그게 언제였냐면 대학생 거의 한 때. 10년 전쯤이었어요. 어.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네, 스카이 이성화 캐슬 대표님. 때문에 더 많아졌다 혹은 네. 더 뭐 관심이 있다라기보다는 수면 위로 떠오른 건데요. 제가 저희 강성태 대표님하고 네. 사무실이 네. 같은 건물이었던 적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 대표님 2층, 제가 네네. 3층 이렇게 네네네. 있어서 이제 네. 같은 건물에서 보던 네. 이웃인데 한 번은 저 공신닷컴 밖에 이렇게 예. 공고문이 붙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대표님 예. 기억하시죠? 아 뭔지 네. 알 것 같아요. 어머님들이 너무 대표님을 이렇게 정말요? 예, 예. 상담을 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예. 그분들은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그렇게 500만 원을 차비로 주시는 분들은 아니시죠. 근데 너무 이제 간절하게 오는 분이 많으니까 네. 공신에서 저희는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도저히 아. 일을 못 하겠습니다. 어. 자제해 주세요라고 부탁드립니다라고 A4지에다 써서 예. 밖에 공지문을 붙였던 적이 있거든요. 아, 그랬군요. 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예.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근원적 욕망이나 네. 열망 혹은 걱정, 불안 네, 네.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상태인 그러네요. 거죠. 네. 아까 김은실 대표님께서는 네. 최근에는 이제 생후 24개월 뭐 이런 아기 부모님까지 온다고 하셨는데 네. 드라마에도 그런 장면이 나와요. 4살부터 지금까지 15년 동안 하루에 4시간 이상 자보지도 못했고 마음껏 놀아본 적도 없고 네. 게임 한 번 한 적 없다. 마음 편히 여행 한 번 못 갔다. 네. 그랬는데 이제 서울의대 포기할 수 있냐? 뭐 이런 대화가 나왔던 걸로 이제 기억이 나거든요. 야, 그렇게 어릴 때 시작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대치동 현 상황은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드라마상의 현실이 예. 아니고요. 예. 실제 현 상황의 현실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선생님께서는 네. 몇 년도에 네. 대학을 다니시고 교육을 아, 저 말입니까? 받으셨는지. 네. 제가 96학번이니까요. 아. 그때는 이제 수능 시험을 받고 이제 본고사랑 수능세대군요. 같이 봤습니다. 네네, 수능 본고사. 네. 예. 근데 이제 수능 세대 그 전이 예. 이제 학력고사 세대 이렇게 되는 예,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수능 세대 이제 96년도면 예.
저희가 수시가 처음 시작한 맞아요. 시기가 2002년도에 예. 그때 한 가지만 잘해도 대학 갈 수 있다. 예. 이게 나오면서 시작이 돼서 예. 지금 본격적으로 학종이 시작된 게 2008년부터예요. 2008년부터요. 예. 예. 그러니까 11년 정도 된 제도거든요. 네. 이 드라마상을 예. 이끌어가는 거 학생부 예. 종합전형이라는 게 예. 네. 그런 제도인데 이 학종이라는 제도가 핵심이에요. 네. 이 제도가 부모님들도 선생님들도 예.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한 네. 입시를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게 지금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많죠. 자녀가 이제 입시생이 아닌 이상. 지금 뭐 예. 강남 엄마들조차도 예. 자기가 해본 적이 없으니까 예. 해본 거라고는 시험 성적에 맞춰서 잘라서 예. 좋은 학교 갔던 그 기억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종이라는 건 사실은 수능도 아니고 내신 성적도 아니고 아니죠. 복합적인 거죠. 이를테면 학교 다니면서 무슨 동아리 활동을 한다든가 뭐 상을 받는다거나 네. 논문을 쓴다거나 네. 이런 걸 다 모아서 그것만 가지고 대학에 갈 수 있는 게 학종인 거죠. 그게 쉽게 말하면 교과 비교과를 예. 통합해서 예. 그거의 정성적 평가를 하는 거죠. 예. 정량적 평가는 점수를 잘라낼 수가 있는데 네. 정상적 평가는 예를 들어서 100점짜리가 떨어지고 예. 95점짜리가 붙을 수 있는 구조가 아. 학종의 가장 큰 매력이기도 하고요. 100점짜리는 떨어지는데 95점짜리는 붙는다. 정량적 평가로 봤을 때, 점수로 봤을 때, 예, 예. 시험 점수로 봤을 때. 예. 예. 그래서 그 차이 나는 부분을 네. 비교과 부분에서 채워줄 수가 있는 게 예. 학생부 종합전형. 어. 인 거죠. 어. 그래서 이거는 공부만 죽어라고 하면 예. 따라서 예전에는 뭐 고등학교 때 정신 차려서 1, 네. 2년 열심히 공부하면 서울대도 가고 맞습니다. 개천에서 용도 나고 예. 했던 건데 예. 이제는 준비 시기가 예. 이제 1, 2년 해서 될 수 있는 제도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벌써 명문대 그러니까 그 주요 4년제 대학 기준으로 해서 네. 거의 80%에 육박하게 수시가 차지하고 있고 예. 예전에 그 진행자님 예. 다니던 시절 때는 뭐 수시 정시 자체가 없었잖아요, 거의. 거의 없었어요. 다 한 반에 뭐, 한두 명 그죠. 정도? 예. 점수로 그냥 예. 줄 세워서 가는 예, 구조였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은 그게 예. 정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20-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이 점수만 따려고 노력해서는 네. 대입이 일단은 힘들어진 거예요. 수시를 준비하지 않으면 예. 원하는 대학을 가기가 힘든 구조가 된 거예요. 정시는 문이 좁으니까. 좁으니까요. 그러니까 예. 뭐 명문대 가려면 거의 다 맞아야 돼요. 예. 이제 그렇게 되니까 예. 이 준비 기간이 점점 하향화되고 예. 실제로는 현실적으로 강남 엄마들이 제일 바쁘게 움직이는 시기가 네. 그 유치원 예. 시기 5, 6, 7세부터 초등학교 1, 2, 3학년 요 초등학교 저학년까지가 가장 바쁘게 움직이는 시기로 지금 돼 있거든요. 아니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네. 이제 딸이 4학년 1학년인데 방금 말씀하신 가장 바쁘게 움직인다는 시기에 저희는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그냥 놀리기만 했거든요. 네. 이미 늦은 건가요? 지금 이 얘기가 이해가 되세요? 아니 지금 저는 이제 전략이라든가 뭐 예. 이제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예. 이해가 되세요? 뭘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지금 우리 대표님처럼 김은식 예. 대표님처럼 전문가가 아닌다면은 저게 지금 무슨 소리지? 아마 이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들으면서. 맞아요. 저는 예. 이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지금 한 부모들이 한 90% 정도가 지금 네. 대학 입시 제도를 이해를 못해요. 너무 네. 어렵거든요.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려우니까 잘 모르니까 전문가를 찾게 되는 거고 예. 그러면서 학교라든지 혹은 교사 능력에 따라서 이 학종 입시 결과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85% 이상이래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네. 다 못 챙기고 잘 모르겠으니까 전략도 많아지겠죠. 이 변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쉬지 예. 않고. 예. 지금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학생 입장에서 뭔가를 그냥 꾸준히 열심히 해갖고서는 예. 갈 예. 수가 없는 너무 알겠습니다. 난감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학종의 비중을 조금 수정해야 예. 될 것 같은데요. 야, 좀 낮춰야 된다고 보세요. 학생부 학종은 크게 예. 두 가지로 나뉘는데 네. 학생부 교과 전형, 예. 학생부 종합 전형 네. 이걸 포함해서 학종이라고 불리거든요. 네. 그렇게 됐을 때는 지금 2020학년도 예. 통계 낸 걸로 보면 제가 네. 알기로는 75% 이상으로 알고 있어요. 아. 예, 수시 그러니까 이게 더 높아요, 심지어. 수시의 비중이 제가 기사 읽어보니까 77%고요. 네, 2020학년도 기준으로 정시가 23%였습니다. 네. 강성태 대표님께서는 이 학종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좋은 제도죠. 아, 좋은 제도입니까? 제도 네. 정말 뭐
너무나 이상적인데 문제는 말 그대로 이상이에요.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예. 현실과는 너무나 달라요. 왜 이상적이냐면 예. 저 때도 예. 점수로 잘라서 갔어요. 저도 그렇게 갔고. 네. 그러니까 이게 한 문제만 틀려도 이제 네, 불합격. 그렇죠. 한 문제 그럴 수 차이로도 있죠. 그 얼마나 되게 그 예. 너무 억울하죠. 잔인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점수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잠재력까지 보자. 네. 잠재력 보자는 거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예. 잠재력이라는 걸 보기 시작하면서 다 봐요, 이제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옛날에는 100m 달리기만 하면 됐다고 한다면 네. 지금은 100m 뭐 창던지기도 해야 되고요. 네. 뭐 축구도 해야 되고 뭐 수영도 해야 되고 피겨 스케이팅도 해야 돼요. 논문도 다- 써야 되고. 근데 원래 취지는 그 중에 하나만 잘해도 대학에 갈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수시 예를 들어서 정시랑 수시 중에 하나만 택해서 학생이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예. 쉽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예. 수능을 버릴 수가 없어요. 수능도 해야 돼요. 수시를 준비해도 예. 정시 준비도 같이 해요. 그게 뭐 하나만 해가지고 예. 말 그대로 올인을 한다. 그러면은 학생들 사이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파이터라는 이름이 붙어요. 파이터? 예, 정시만 준비하는 학생들은 그냥 정시러나 아니면 정시 예. 준비생 네. 안 하고 정시 파이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투사의 어떤 그 정도로 뭐 인생을 걸었다. 그 정도로 느낌이니까. 약간 리스크한 선택이다 이런 그렇죠. 뜻이군요. 정시만 맞아요. 정시만 예. 하는 경우에 수시에 6장의 그 카드를 버려야 되는데 아. 인생이 결정되는데 잠깐만요. 이거를 네, 김현실 수능을 대표님. 해야 되는 네.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수시에서 학생부 예. 종합전형에서 수능 최저가 또 걸려 있는 데가 되게 많아요. 아. 수능을 안 하면 안 돼요. 아무리 수시라고 해도 네네. 수능 최저 최저 기준은 등급이 뭐 3개 유지가 돼야 영역 되고. 뭐 충족을 시켜줘야 된다. 뭐 3개 영역 예. 5등급, 예. 3개 영역 6등급 이렇게 예. 상위권 기준으로 예. 걸려 있기 때문에 예. 수능을 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러니까 예. 이렇게 이상적인 제도를 도입한 건 좋아요. 네. 그리고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수시 전형 비중이 확대됐거든요. 네. 그것까지도 좋은데 문제는 공교육에서 이게 커버를 거의 못 하고 있어요. 할 수가 없겠죠. 그 왜냐면 이게 예. 뭐 드라마에 뭐 코디 같은 사람이 예. 붙어가지고 어느 정도 좀 가이드를 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네. 일반고에서 선생님들께서는 밤마다 이제 수업 이렇게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그것만 해도 녹초가 될 일이거든요. 네. 그리고 되게 행정적인 일도 사실은 선생님들께 많아요. 그렇겠죠. 근데 이걸 한 반에 몇십 명 되는데 이거를 한 명 한 명 예. 뭐 챙겨야 될 거 기본적인 것만 해도 예. 일단 내신 시험 뭐 10번 정도 기본적으로 있고 그리고 뭐 자율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뭐 네. 동아리 활동부터 네. 수상실적 관리해야 되고 뭐 예. 독서 활동에 뭐 요즘에 논문 뭐 이런 거 쓴다고 뭐 이게 챙겨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네. 공교육에서 안 되니까 쓰는 방법이 뭐냐면 네. 특별반, 심화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열반 같은 건가요? 네, 우열반? 맞아요. 예. 어차피 학교에서 모든 학생 모층이거든요. 그러면 뭐 한 명이라도 서울대는 보내야 되니까 예. 될 만한 친구들만 한 반에 몰아놓고 예. 걔네들한테 모든 자원을 다 쏟아부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학교가 예. 그냥 들러리예요. 그러면 그 수상 실적 이런 것도 중요하니까 네. 경시대회 상 같은 것도 그런 학생들한테 다 몰아준다면서요. 그렇죠. 학교에서. 그러니까 학교가 예. 1등부터 5등을 위한 학교가 돼가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부모들의 불안감이나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억울한 마음의 이제 근원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걸 이 드라마에서 딱 집어줬던 대사가 있어요. 네. 뭐라 어떤 거죠? 그랬냐면 예. 이 예서맘으로 나왔던 네. 이제 그 염정아 씨가 네. 하다못해 라면 하나 끓이는데도 설명서가 붙는데 네. 어떻게 대학을 가는데 전략을 안 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건강하고 자연스럽게 성장해서 열심히 살아서 내가 그 다음 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대학이라는 부분을 계층 이동의 어떤 도구로 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략을 짜야 될 정도로 복잡한 입시 제도가 주는 불안감도 커지는 데다가 예. 심지어 어떤 걸 제가 이거를 조사하다가 알게 됐냐면 학생부에 교사 의견란이 있어요. 예. 근데 이 학생부 교사 의견란은 누가 작성해야 되는 걸까요? 교사가 작성해야죠. 네. 예. 교사 학생- 의견란이라는 학생이 직접 작성합니다. 아하. 컨설팅 받은 내용을 학생들이 베껴서 교사한테 제출을 하면 예. 아이들이 그러니까 교사 입장에서는 그거를 그대로 베껴서 써주는 예.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그래요. 예. 왜냐하면 교사가 그 부분에서 잘못 썼을 때 이 아이한테 불이익이 가면 안 되니까 원하는 대로 써오라고 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군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써야지? 그럼 이제 그 써주는 사람한테 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설 특집으로 드라마 스카이캐슬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단면을 들여다보고 생각해보는 시간 갖고 있는데요.
김은실 교육 컨설턴트 그리고 이성아 자람가족학교 대표 그리고 공부의 신 강성태 대표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 드라마 장면 하나 더 들어보시고 와서 다음 얘기를 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남의 물건에 손대는 버릇을 냅뒀다가 우리 예빈이 도둑질을 한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푼 거야. 뭐? 내 딸한텐 그게 게임이고 놀이였을 뿐이라고. 너 그걸 말이라고 하니? 야, 새벽부터 오밤중까지 하루 왼종일 학교로 학원으로 내몰리는 아이가 스트레스가 없겠니? 네 식대로 하면 당장 학원 관둬야지. 난 그렇게 못해. 한국 같은 경쟁 사회에서 어떻게 학원을 끊어? 엄마는 내가 왜 도둑질했는지 관심 없어요. 내가 도둑질한 거 덮기만 하면 땡이에요. 내가 왜 도둑질했는지 물어보지도 않는다고요. 상관도 안 한다고요. 예, 이 드라마가 어떤 장면이냐면 그 극 중에서 이제 염정아 씨 딸이 편의점에 가서 도둑질을 하는데 편의점 주인이 이상하게 안 잡아요. 알면서도.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어머니가 염정아 씨가 미리 가서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우리 애가 도둑질 하더라도 잡지 말고 CCTV만 좀 지워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이걸 이제 다른 부모가 발견을 해서 지적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이거든요. 그 도둑질은 우리 애가 스트레스를 푸는 방식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이제 앞에서 그 저희 학종 얘기를 쭉 했는데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신도 챙겨야 되고 수능 공부도 해야 되고 틈틈이 이제 수상 실적 뭐 이런 것도 다 해야 되고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트레스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부모도 마찬가지고요. 어떠세요? 이성아 대표님께서는 주로 이런 상담을 많이 해주시는 거 아닌가요? 뭐 꼭 이런 상담은 예. 아니지만 네. 이 부모 자녀 관계에서 부모 이제 이런 걸 보고 나면 저 엄마 왜 저래 이제 이런 부분이나 네. 그래서 저런 경우에는 저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 얼마 전에 만난 분은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경찰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어떤 게 옳습니까? 네. 라는 이제 질문을 하는데요. 예. 저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건 그런 거죠. 저 엄마는 지금 왜 저러는 걸까? 저 엄마도요 무서운 거거든요. 지금 본인이 자연스럽지 않다라는 걸 엄마가 누구보다 잘 알 거예요. 예. 무서운데 스스로를 지금 설득하고 있는 거죠. 별거 아닐 거야. 스트레스 푼 거야. 게임이야. 놀이야.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요즘에 자해가 급증하고 있잖아요. 청소년들 사이에서. 예. 네, 그 자해의 그 원인을 보면 아이들이 자기 존재로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예. 어떻게 보면 공부를 하는 이제 도구화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이 학업 성적 때문이라고 하는데 예. 그게 정말 단순히 학업 성적이 낮아서일까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예. 학업 성적이 낮은 게 문제가 아니라 예. 나라는 존재가 공부 외에는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김은실 대표님께서는 네. 아이들 입시 컨설팅 하면서 이런 부분도 좀 이렇게 고려를 해서 케어를 좀 해주시는 건가요? 당연히 살펴봐야죠. 예. 네, 저는 그래서 요즘에 학종 시대에 예. 이제 가장 그 중요한 게 예. 아이들이 진로적성이거든요. 아이가 뭘 할 때 가장 기쁘고 뭘 할 때 가장 잘할 수 있겠는가. 네. 네.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를 중심으로 보는데 예. 근데 부모들은 그런 거 이- 중요하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 그래요? 지금 예. 돌아가는 예. 흐름이 예. 학종이 굉장히 예. 지금 뭐 별로 안 좋은 네. 그런 제도로 얘기하시는 거는 저는 마음에 들지 않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된 게 뭐냐면 네. 지금까지 한 10년 넘게 아주 그 밀어주고 있는데 이 제도를 예. 아직까지 장착이 안 되고 신뢰감을 못 얻고 있는 중요한 이유가 예. 입시 제도는 계속 바뀌는데 예. 학교에서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 학교에서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학교 현장에서 예. 그러면 반드시 예. 학교 현장에서 준비가 안 되는데 입시제도가 바뀐다. 그럼 그 구멍은 사교육으로 뚫리게 돼 있어요. 못 도와주니까 학교에서. 지금 학교에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잘하는 애 몇 명 관리해주고 네. 나머지 애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버린다고 표현을 해요. 그렇죠. 예. 버린다. 그럼 나머지는 버려지는 아이들인데 예. 버려지는 아이들이 그렇다고 정시에 올인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면 얘네들이 학교에 매달리지도 못하고 예.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예. 사교육 관련 업자, 교육 컨설턴트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사교육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학종이 예. 지금
굉장히 불안하고 욕을 먹고 네. 하고 있는 그 괴물 같은 존재로 예. 지금 비춰지게 됐는데 예. 지금 뭐 현대사회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서 네. 예. 정말 단선적인 점수로 줄 세우는 음. 이런 시험으로 인재를 선발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긴 한데 네. 방금 말씀하신 그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이제 학종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강성태 대표님께서는 네. 학종에는 좀 반대하시는 입장이시죠. 이 제도 자체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네. 아까도 그렇게 매우 너무 좋은 제도라고 네네. 좋죠. 하셨는데 근데 현실과 맞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짧은 기간 안에 급격히 확대를 하다 보니까 예. 이 아까 말씀드린 공교육에서도 준비가 안 돼 있고 제가 예. 봤을 땐 대학도 준비가 안 됐어요. 대학도.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학종에 대한 이야기를 더 깊게 하면 좋겠지만 오늘은 저희가 교육 제도에 대한 토론을 본격적으로 하는 날은 아니고요. 자, 아까 저희가 아이들이 받는 스트레스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다가 말았습니다. 강성태 대표님께서는 이제 네네. 주로 아이들과 소통을 많이 하시잖아요. 예. 뭐 라이브로도 대화를 하시고 네.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받는 스트레스의 정도라는 게 저희 학교 다닐 때하고 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인가요? 그렇다고 생각해요. 네, 그냥 생각하면은 너무 네. 안타까운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 왜냐면 제가 이제 1인 방송하고 하거든요. 예. 그럼 댓글을 달아요. 근데 그거는 뭐 익명이 보장되고 하니까 예, 거기서는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하거든요. 예, 근데 학생들이 가장 흔하게 하는 농담 중에 하나가 네. 지금 뭐 한강물 몇 도냐 이런 말. 그게 무슨 뜻이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한강에 뛰어들고 싶은데 너무 차가울까봐 걱정된다. 그쵸. 이거를 아. 한강물 몇 도냐 뭐 이런 거부터 해서 예, 그리고 직접 찾아온 학생들이 있어요. 제가 어떤 네. 경우도 봤냐면 예. 아까 그 이성화 대표님 말씀해 주셔가지고 떠올랐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일하는 공간으로 무작정 와요. 아이들이. 네, 무작정 예. 뭐 학부모님들도 오시고 하고 하는데 예, 어떤 학생은 이제 와가지고 자기가 계속 시험에 망치고 네. 이번 수능도 망치고 뭐 재수 삼수 했는데 망쳐서 네. 못 돌아간다. 여기서 뭐 제가 어떻게 예. 책임을 져줘야지 그 예. 이대로는 집에 못 간다. 아, 정말. 만약에 나 가면은 네. 자살하겠다. 그럴 땐 어떻게 하십니까? 그거를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게 한 번이 아니에요. 몇 번 왔어요 이 학생은. 그래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해보고 이제 상담을 예. 해주고 이제 돌려 보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어느 순간부터 진짜 안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예. 이것도 제가 잘한 짓인지 못한 짓인지 모르겠는데 네. 결국에는 제가 경찰에 신고했어요. 왜냐하면 이 학생이 돌아가다가 진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어갖고 예. 신고까지 한 적이 있죠. 그렇군요. 이성화 대표님께서도 이 입시 스트레스와 관련해서 상담 많이 하시죠? 입시 스트레스 예. 많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요. 저는 예. 이제 부모님들을 많이 만나는데 예. 저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치동이나 목동에 영어 유치원, 영유 아까 4살부터 이제 네. 적극적으로 네. 시작된다 그랬는데 네. 주로 이제 그 영유가 영어 유치원의 줄임말인데요. 네. 영어 유치원 10개가 생기면 예. 그곳에 소아정신과 내지는 아동심리상담센터 하나가 생긴다. 그리고 절대 망하지 않는다. 영어 유치원 10곳당 10개당 소아정신과 소아정신과나 한 개. 네, 이게 예. 이제 속설처럼 이제 떠도는 이야기인데요.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입시 스트레스와 연관된 예. 부분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학습 능률을 올리기 위한 모든 수단을 이제 동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보면은 이런 예. 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은 학생들은 지금 이게 굉장히 일생일대의 중요한 경기 같은 거예요. 네. 근데 경기 중에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 예. 순간을 그 진통제로 버티게 하고 그 뒤는 어떻게 되든 일단 뛰게 하는 거죠. 그 이후에 이 부상 때문에 다시 못 뛰게 되고 이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 여기서 어차피 지면 다시 뛸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되게 네. 극단적으로. 예. 그런 불안이 참 예. 많이 느껴지고 그래서 예. 되게 안타까운 게 예. 도대체 이 근본적인 어떤 사회 시스템의 네. 구조는 뭐가 문제일까? 그걸 정말 단순히 저건 부모의 도덕성 네. 혹은 뭐 너의 노력이야 라고만 몰아붙일 수 있는 걸까? 그런 예. 생각은 참 많이 예. 들죠. 김은실 대표님께서는 이제 컨설팅 해주는 학생들이나 부모들의 스트레스를 주로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제가 오히려 주겠죠 스트레스를. 네. 네. 그 아이들 올 때 제가 예. 아이를 유심히 본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머님들은 왜냐면 이제 뭐 아주
교묘하게 네. 현 상황을 숨기거나 아이의 상태를 숨기거나 할 수 있지만 아이들은 숨길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보면 손톱 물어뜯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중고등학생 중에 예. 초중고. 초중고. 예. 손톱이 절반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손을 제가 꼭 잡아주고 아프지 않니? 예. 이런 얘기도 물어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상위권 아이들을 예. 중심으로 해서 스트레스를 또 어떻게 푸는 사례를 봤냐면 SNS를 통해서 예. 남자친구 여자친구끼리 네. 나체 사진을 보여달라. 서로 교환하고 네, 사진을. 예. 그런 걸 자기네들끼리 하고 아,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아이들이 PC방에 가서 뭐 산다거나 예. 네, 그런 식으로 지금 여러 가지 쌓이는 스트레스를 네. 풀고 있으니까 스트레스가 많은 건 사실이죠. 네. 드라마 속의 예빈이 얘기가 사실은 드라마만의 얘기는 아니군요. 그것보다 더 극단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그걸 풀기 위해서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많다는 얘기네요. 자, 시민보의 시선집중 설특집 스카이캐슬로 본 우리 사회의 다양한 단면과 현상을 바라보고 분석해보는 시간 갖고 있는데요. 저희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평일 아침 7시 20분 시민보의 시선집중.